비상계엄 당시 양구군청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한 CCTV가 확인된 가운데 군의회가 총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구군수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와 정동진에서 31일 오후부터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한 특설무대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정성군은 가리왕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내 다양한 해맞이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 일출은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되고 동해안 일출은 삼척 냉방이 7시 37분으로 강원 지역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 도심에서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 댄싱 공연장에는 아이스링크가, 서곡리에는 얼음썰 매장에, 한대 아이스파크에서는 공격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양구군청에 무장 상태로 들어와 CCTV를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양구군은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양구군 의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서흥원 양구 군수는 본회의 질의응답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양구군 의원들이 24일 군청 당직실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의 군청 진입 사태를 놓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장 실사에 나선 겁니다. 당시 야간 당직에 섰던 공무원은 군청사에 진입한 차량 대수와 군인들의 옷차림 등을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세 대가 왔다 그랬잖아. 근데 군인들의 차가 세대. 군인차가. 양구군 의회는 당직실과 지하 상황실, CCTV 관제센터를 차례로 들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력들이 혹시 출동을 해서 어떤 작전을 진행했나 안 했나 그런 걸 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각은 밤 10시 25분. 이후 1시간 반쯤 지난 4일 자정 무렵 21사단 소속 군인 7명이 양구군청 상황실과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군인 중 일부는 소총을 든 무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양구군은 지난 5일 군병력이 군청사를 방문하긴 했지만 무장 상태는 아니었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양구군 의회는 현장 실사가 끝난 뒤 열린 본회의에서 양구군의 군병력 진입 사태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흥원 양구군수가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도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사실 양국 군민들께서 궁금해해서 요청한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구군 관계자는 군수의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출석 요구는 3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인해 당일 오전에 요청한 출석에는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CCTV 관제센터와 상황실에 3시간 가까이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양구군청을 향한 의혹 해소의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일출은 1월 1일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관측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새해 1월 1일 동해안 일출 시각은 삼척 맹방이 오전 7시 37분으로 강원 지역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해 추암이 오전 7시 38분, 강릉 경포 7시 40분, 속초항 7시 42분, 고성 화진포 7시 43분 순입니다. 하루 전인 12월 31일 강원 지역 일몰 시간은 강릉 경포와 동해 추암, 속초항, 고성 화진포 모두 오후 5시 15분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해발 고도에 따라 실제 일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일출과 함께 맞이할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강원도 내 해맞이 명소에선 저마다 특색 있는 행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힘차게 밀려드는 동해바다의 파도 위로 서서히 여명이 번집니다. 이내 타오르듯 붉은 태양이 솟구치며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새 아침을 선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에 나설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1월 1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 일출 명소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삼척에서는 삼척해수욕장과 임원항 방파제 등 모두 9곳에서 해맞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풍농풍어 기원제, 달집 태우기와 떡국 나누기, 새해 카운트다운 공연과 플리마켓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강릉 경포와 정동진에서도 31일 오후부터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한 특설 무대와 불꽃놀이가 선을 보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1일 오전 6시부터 야간 경관 시설인 빛의 바다 속초 개장식과 함께 신년 축하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바다뿐 아니라 산 정상에서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은 1일 해발 1561m 가리왕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엽니다. 이날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도 오전 6시부터로 앞당겨져 20분이면 발아래 펼쳐진 운해를 배경으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해맞이 탐방객이 몰리는 태백산 천재단에서는 별다른 축제는 없지만 1일 오전 4시부터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31일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동해역까지 운행하는 야간 열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해맞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1월 1일 동해 무코와 강릉 주문진, 속초에 위치한 유인 등대의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6시로 앞당겨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흰 눈밭에서 즐기는 스키도 좋지만 가까운 도심에서 스케이트와 썰매를 즐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원주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를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조기구에 의지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낯선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에 처음 서봤지만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납니다. 브라질에서 오랜만에 친척들을 보기 위해 원주를 방문한 아이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스케이트가 재밌다고 말합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넘어져도 안 아파요? 조금만요. 조금. 저희도 옛날 기억 지금 해서 몸이 기억하고 타는 거지 뭐 배워본 적 없이 그냥 타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아이스링크 저희 대전에서 왔거든요. 원주에 이런 게 있는지 그 블로그 보고 알았는데 홍보 더 해서 사람들 많이 와서 재밌게 탔으면 좋겠어요. 지난 21일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가 개장했습니다. 지난해 4만여 명이 다녀간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는 이제 겨울 스포츠 체험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원주 야외 아이스링크장에서는 개인 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모와 장갑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갖춰야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아이스링크는 원주 댄싱 공연장에 조성돼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합니다. 또 하나의 겨울놀이 바로 썰매타기입니다. 얼음 썰매타기는 원주 서공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막바지 개장 준비에 한창인 서공리에서는 썰매장 정비는 물론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습니다. 서공리 얼음 썰매장은 25일부터 운영합니다. 작년에도 한 5, 6천 명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민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객 맞이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고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판대 아이스파크에서는 빙벽 타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폭만 200m에 달하는 판대 아이스파크는 높이 30m에서 100m까지 5개의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다양한 겨울 스포츠는 한파를 몰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현재 생활비 넉넉합니까?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통계청이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월 336만 원은 있어야 쪼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볼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수입이나 자녀, 친지 등이 주는 용돈이 24%, 기타가 9%,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8.4%뿐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가 닥쳐오는 지금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하겠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서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탄핵 정국에 묶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계엄 사태가 노후 생활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사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해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중장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원주시가 추진한 ICT, 즉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 장관은 스마트 경로당 시설을 갖춘 원주 학성동 광명경로당을 방문해 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참관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지난해 도내 최초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고 웃음체조 등 다양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운영한 원주시와 사업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원주시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지난 12일 과기부가 주최한 제2회 스마트 빌리지 페스타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북강릉 IC에서 강릉 북부 해안권을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새로 개통합니다. 강릉시는 북강릉 IC에서 해안을 연결하는 접속도로 400m 공사를 마치고 연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7번 국도를 이용했지만 접속도로 개설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개관식이 지난 23일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컨벤션동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구축됐습니다. 체험관 1층에는 메타버스 기술관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관이 들어섰고 2층에는 ICT 기술로 강릉의 사계절을 체험하는 첨단 영상관이 조성됐습니다. 또 3층에는 ICT 기술 교육장, 인공지능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강릉시는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횡성군이 둔내 둔방내리 일대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25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합니다. 체류형 관광지는 철기 시대를 주제로 68만 명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